예,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연구개발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갑사업실의 한면성 실장입니다. 정부 R&D 부처 합동 설명회를 1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현장을 방문해 주신 분들, 유튜브 온라인상에 500분 정도 접속해 계시는데 그분께 다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식품 분야 R&D 사업 설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R&D 사업 설명 이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농식품부 양청에 그동안 사전 질의 또는 문의 사항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FAQ 형태로 좀 정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사전 질의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준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와 양청의 사업 설명 이후에 궁금하신 분들을 답변 형태로 좀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사업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임대영 사무관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R&D 투자계획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의 임재영 사무관입니다. 예, 오늘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대전 카이스트에 이렇게 현장에 와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농업 농촌 R&D에 관심 많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듣고 계시는 온라인 상에 계시는 연구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입니다. 투자계획, 투자방향, 사업 소개, 그리고 참여 방법,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이미 다 공고가 나가서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관련된 주요 질의사항을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저희가 농식품부와 양청의 주요 R&D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요 R&D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2.5% 증가한 저희가 이제 1,087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증액된 9,794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2,348억, 진흥청은 6,077억, 산림청은 1,368억 정도 각각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희 농식품부와 양청의 예산을 한번 보면 저희가 이제 5대 분야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산기술 혁신 분야에 한 45% 정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질병재해 등 분야에 이제 19%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 쪽에 한 731억 정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술 혁신 파트에 이제 한 3,764억 정도, 산림청은 이제 기후변화 질병 대응 분야에 536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우선순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이제 부청 신규 사업 내역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저희가 이제 총 한 287억 원 정도 해서 이제 신규 사업 편성했고요. 진흥청은 한 520억 정도, 그리고 산림청은 94억 정도의 신규 사업 편성해서 목록은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09년까지는 이제 한 개 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농림식품 분야 R&D가 이제 전문화되고 이제 첨단 기술 분야로 이제 좀 나눠지면서 사업 가지 수가 이제 24개 정도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총 24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업별로 투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식품부는 이제 총 한 2,348억이고 신규 과제는 올해 591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작년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업 중에 일부 사업에서는 신규 과제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91억입니다.
농식품부 신규 사업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AX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AX 관련된 농식품 분야의 이제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지능형 농작업 협업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노동력을 문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AI를 적용한 로봇, 드론, 그다음에 지능형 농기계들 개발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가 좀 국민의 삶에 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 기술 개발을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첨단 바이오 분야입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저희가 이제 그린 바이오 소재를 어떻게 이제 산업화할 것이냐, 그 산업화 단계의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의약품 원료 중에서 농생명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반려동물의 이제 주요 질환에 대해서 치료 기술과 진단 기술, 그리고 관련된 펫 헬스케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푸드테크는 고부가치 식품 기술 개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초개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개인의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유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농업 분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탄소 축산 확산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작물 보호제를 신규 사업 편성했습니다. 사업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첫 번째 생명자원 보존 활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신규 과제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첨단 정밀 육종 활용 고부가 산업화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2025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올해 신규 과제로 해서 저희가 육종 핵심 기술 산업 활용 촉진이라고 저희가 이제 현재 육종 기술을 디지털 육종이나 분자 육종 기술을 활용해서 품종 개발하거나 수출 품종, 그리고 병리 및 디지털 육종 플랫폼 고도화할 수 있는 5개 신규 과제에 18.8억 원을 올해 공고를 했고요. 두 번째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수요 연계형 그린 바이오 소재 산업화입니다. 요거는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69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미래 핵심 산업화 소재 개발하고 그린 바이오 산업화 현장 기술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내역은 저희가 이제 뭐 합성 생물학이라든지 대사공학이라든지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그간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6개 신규 과제를 54억 지원할 예정이고요. 산업화 현장 회로 기술은 이제 식물의 미생물 등에서 그린 바이오 기업들이 산업화에 필요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유형 응모 과제로 이제 5개 신규 과제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6개 신규 사업 과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화 현장 애로 기술 관련해서 분야 지정 5개인데요. 저희가 우선은 이제 농림식품 분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특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육성할 수 있는 육성 지구를 이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 지구와 연계해서 저희 법에 따른 그린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이 연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 대상을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인프라들과 기업의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과제로 편성했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극복 기술 개발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관련 사람 육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주요 질환에 대해서 혁신적인 치료 기술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 기술, 두 번째는 이제 진단 기술과 펫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13개 신규 과제 15.8억 하고요. 두 번째 내역은 12개 신규 과제 12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정 공모 1개랑 분야 지정으로 24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경쟁형 R&D 방식으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쟁력 R&D는 이제 어떻게 좀 지원할 예정이냐면, 저희가 이제 치료 기술은 저희가 이제 4개 분야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 그다음 신부전, 그다음에 인지 장애,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여기에 분야에 이제 과제를 지원하시면 저희가 올해는 6개월 동안 이 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를 이제
지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기획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거쳐 가지고 2단계, 3단계로 후속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예를 들어서 1내역은 이제 3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1분야에. 그러면 1개의 과제는 탈락하고 2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 이제 2개 과제 중에서 1개만 후속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연구 성과가 있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팀에만 5년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분야별로 이렇게 6개를 포함해 6개를 선정하고요. 6개 중에 2개는 탈락,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2개는 탈락,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생명 자원 기반 국가 필수 의약품 원료 공급망 대응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국내의 의약품의 소재 중에서 대부분 해외에 이제 원료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내에 있는 농생명 자원으로 좀 대체해보자라는 기술 확보 차원에서 신규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7개 신규 과제 6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뭐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식물 3과제, 그다음에 미생물 3과제,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의 배지 주요 원료를 국산화할 수 있는 과제로 해서 총 7개를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산기술 혁신 파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노지 스마트 농업 활용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런칭을 해서 지금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 과제가 한 과제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노지의 데이터와 기기의 표준화, 통합 상용화, 그리고 표준 모델 산업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이제 각각의 기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그 기기 간의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노지 스마트 농업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모으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연구를 개발하는 그 과제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개 신규 과제 2.8억 원을 지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 감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기술과 로봇 기술을 좀 접목해서 기존의 농기계를 좀 로봇 플랫폼으로 전환하거나, 그리고 기존의 농기계로 해결할 수 없었던 농작업을 로봇으로 좀 활용하거나 드론으로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올해는 69억, 70억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첫 번째는 농작업을 협업할 수 있는 로봇 기술 개발과 드론 활용 기술 개발로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봇은 7개 과제를 54억 지원하고요. 드론은 3개의 과제에 5.8억을 지원합니다. 총 이제 10개 과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있는 사업과 이제 협업 사업으로 이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10개 과제 중에서 부청 협업 과제는 6개고 저희 단독으로 하는 과제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총 10개인데요. 청색으로 표시된 게 협업 과제입니다. 협업 과제고, 요거는 우리 부와 농진청이 과제가 엮어가지고 협업으로 뭐 4개, 5개 과제를 엮어서 나가는 과제고요. 주황색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단독 과제는 협업 로봇 기술 개발에서는 저희가 이제 반농업 서비타이제이션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드론 3과제 전체는 농식품부 단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방제, 파종, 그다음에 수확 요게 과제가 나가고요. 협업 과제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협업 과제는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내역의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 개발과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AI 기반 농업용 로봇 지능형 농작업 요소 기술 2개 내역을 묶어서 통합해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기존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뭐 부와 청이 협업 사업이라고 하지만 각각 주간 연구 기관이 선정되고 그 연구 협의체로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새롭게 좀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으로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공동 공고 통합 공동 평가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협업 과제 1번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농식품부 과제 1, 농식품부 과제 2, 농진청 과제 3, 공진청 과제 4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2개는 이제 농식품부 거고 2개는 진흥청 건데, 저희가 이제
주간 1번, 그러니까 주간 1번은 전체 4개 과제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역할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1의 연구 책임자께서는 4개 과제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최종 산물이 연구 성과물이 저희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1월 5일 날 공고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개 협업 형태로 공고를 했고요. 그 과제 중에 농식품분이 6개,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협업 과제에 신청하는 연구팀께서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 4개 과제에서 각각 연구팀을 구성해서 총괄 연구팀이 이제 주관하는 걸로 해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나서 이제 부청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주간 연구기관으로 자격으로 이제 되십니다. 그리고 총괄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협업 과제를 관리하고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협업 과제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주간 1은 협업 과제 총괄 계획서라고 이제 별도로 하나 작성하셔야 되고 기관별 연구 개발 계획서도 각각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협업 과제가 이제 앞서 예시처럼 4개로 구성되었으면 총 작성해야 될 계획서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총괄이신 연구팀에서는 협업과제 계획서를 하나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각각 과제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협업과제는 제출할 때 모든 연구팀이 첨부 문서로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과제로 평가하는 만큼 저희가 컨소시엄 중 하나의 연구팀에서 사전검증 탈락하면 그 컨소시엄 전체는 탈락하는 형태니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시스템에 개별로 입력을 하지만 동일 일시에 통합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단위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 점수도 각각의 점수를 종합해서 산출해서 최종 점수가 높은 연구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그 협약은 이제 각 농식품부, 농진청으로 과제가 표시되어 있는 과제 단위로 개별 과제를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및 진도 관리는 그다음에 관련된 행정 절차는 이제 개별 과제로 이제 진행합니다. 그리고 협업 과제 관리는 협업 연구과제 협의회 통해서 관리되고 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추후에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업과제 목록은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첫 번째 협업과제는 자율 트랙터 군집 협업 기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제가 이제 총괄 연구팀으로 이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4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팀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시고 총괄이 총괄 계획서를 작성하고 각각 연구팀은 개별 요 과제 제목에 맞춰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식품 서비스 개발입니다. 고부가치 식품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총 이제 26년 38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신규는 115억 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기술 개발은 4개 대역을 이제 올해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 대형 식품의 13개 과제, 식품 품질 안전의 8개 과제, 차세대 식품 가공의 7개 과제, 커스텀 푸드의 1개 과제로 신규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유형은 3가지 형태로 나눠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후위기입니다. 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 개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과제고요.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작년하고 올해 초에 공고가 다 나와서 아마 요거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지능형 농업 기반 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시작했고요. 올해 신규 과제를 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통합 이용 관리 효율화 내역에 2개 신규 신규 과제를 반영했고요. 기후변화 대응에서 위성 AI를 기술로 활용해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농업 용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2개를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속 가능한 저탄소 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입니다. 올해 새롭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축산 분야의 이제 탄소 감축을 위해서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 그리고 가축 분처리 활용 고도화, 그 다음에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우분고체 연료 산업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생산성 향상에 이제 오리 사육 시설, 그리고 사료 작물의 작업기, 그다음에 저탄소 가축분 처리하는 기술은 이제 유박 비료 수준으로 가축분의 대비를 성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연속식 바이오차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다부처 고체연료 산업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후환경에너지부랑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체연료 품질 개선 및 저비용 수분 조절 공정 개발로 신규 과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화학 기반 K 신작물 보호제 글로벌 산업화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민과 정부가 협업해서 스케일업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신작물 보호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 과제 1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분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상품을, 그러니까 보호제를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후단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보 물질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 후보 물질을 이제 글로벌 매출이 가능한 산업화할 수 있는 영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2008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 과제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중에 민간 중심 R&D에 2개 신규 과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내역 사업으로 우수융복합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화 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6개 신규 과제 5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사업화 창업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기존의 기초나 원천 성과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전문력 양성하고 기업이 필요한 기술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 개 신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내역 사업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SBIR 방식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9개월 동안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기술 실현 가능성, 검증, 기획 이런 걸 같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개월간 연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2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농촌 국민체감 AX하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3개 신규 과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에 이제 있는 문제, 그러면 이제 농촌 지역의 폐기물, 그다음에 식품 사막, 그리고 상습 생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AI 기술을 접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국비가 80%고 지방비 20% 매칭을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지역에서 실증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지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로봇 관련한 자동화 순환 가출 기술 개발은 경북 안동에서 실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식품 사막은 충남 당진하고 장수군에서 요 기술을 개발해서 실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환경 민원 자동 탐지 기술입니다. 요거는 제주도에서 요 사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연구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 공고 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1월 5일 날 대부분 사업을 이제 공고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기획 연구는 작년 12월 29일 날 공고를 했고, 일부 사업은 1월 9일 날 공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촌 국민체감은 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 전에 연구 계획서를 접수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별 사업별로 문의 전화는 이쪽으로 전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질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공고한 이후에 뭐 좀 많이 물어보신 점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 바이오 기술 수요 연계형 그린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고문에 그린 바이오 육성 지구라고 이제 표시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7개 지역을 그린 바이오 육성 지구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벤처 캠퍼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그린바이오 분야에 이제 영세 기업,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공간, 연구 장비, 보육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인프라를 이제 전국에 현재 5개소를 이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극복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유응모 과제 아까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지정을 돼 있는데 뭐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문의가 있으셨는데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추후에 이제 본 연구 사업화 연구할 때는 삼체 고공에 이제 관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1번은 총 분야별로 3개씩 뽑아서 12개, 2번은 분야별로 6개 뽑아서 12개, 이렇게 아까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탈락되는 단계별로 탈락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제 치료제나 치료 기술을 개발하면 그 인허가 절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연구기간 동안 개발된 기술들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과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26년부터 28년까지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인허가 가이드라인 만들 예정이고요. 29년부터 31년까지는 이제 7종 이상에서 치료제 의료기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허가 가이드라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해서 조금 조정이나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기 AX 기반 지능형 로봇 분야 협업 과제입니다. 그래서 협업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개의 과제를 말씀드렸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협업 과제 연구팀을 구성하셔가지고 농식품부, 농진청에 개별적으로 아까 그 주간 1, 주간 2, 주간 3, 주간 4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접수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서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협업 과제 계획서, 요게 중요한 과제 계획서입니다. 요거를 같이 시스템에 모든 기관이 접속하셔야 된다. 그리고 협업 과제가 누락되면 저희가 어떤 팀과 협업을 엮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평가 대상에 제해야 된다. 요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업 과제 중에서 농촌진흥청의 과제에 보시면 이제 내부와 외부가 있습니다. 요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과제에 이제 내부 공동 연구 과제로 좀 나와 있다 보니까 내부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할 연구개발 과제고요. 외부는 이제 그 산하기관에서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외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제 별도 평가 절차를 거쳐서 농진청 내부 연구팀을 선정하고요. 외부는 아까 말씀드린 컨소시엄으로 선정해 오면 내부와 외부가 이제 나중에 그 한 개로 뭉쳐지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협업 과제 구성 시 이제 참여 요건인데요. 우선은 저희는 이제 그 협업 과제 이제 예를 들면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예를 들면 한국대 홍길동이라는 연구자분께서는 4개 중에 1개에만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제 A에도 참석하고 과제 C에도 참석할 수는 없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한국대에 다른 분이 B과제에 들어온 것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협업 과제 구성할 때 참여 제한 요건은 저희가 이제 A, B, C, D 과제 중에서 그 주간 연구 개발 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불가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번 과제 A에 이제 한국대 대학교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B, C, D에는 주간 연구 개발 기관에 참여가 좀 불가능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거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업 과제 평가 진행은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 수가 5개가 넘으면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5개 미만은 발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이제 발표 평가는 동일 일시에 진행되고 컨소시엄 구성하는 모든 연구 책임자가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과제의 가중치를 점수해서 종합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일정은 저희가 이제 지원 결과에 따라서 이제 평가 일정을 잡으면 그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치 식품 기술 개발입니다. 요거 고부가치 식품 기술 개발 중에 아이디어 단계 경쟁력 R&D는 저희가 이제 1차 연도에 그 단계 평가를 실시해서 상위 70% 과제에 대해서는 2년 차에 연구 수행을 이제 지원하고요. 지원 종료 이후에 스케일업을
지원자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28년 이후는 미정이고 27년은 이렇게 확정돼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AI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거부가책 식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의 연구자들께서 구상하셔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되고요. 기타 분야는 아이디어 단계, 그다음 투자 연계 이런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로 그래서 제한 없이 이제 뭐 대학이나 비영리 기관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기술사업화입니다. 기술사업화는 그 기획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업이 뭐 단일 연구팀으로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단계에서는 컨소시엄도 구성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술가치평가 의뢰기관은 저희가 기술이전 촉진법에 따라서 지정된 평가기관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식품 우수 융복합 창업기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기획연구는 8,300만 원을 지원하고 2단계 총 최대 2년간 6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기획평가는 50% 과제에 대해서 2단계를 연구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민체감 AX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돼서 다른 지방 정부는 추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팀 선정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지방 정부, 이제 부처,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대상 지역에 실제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 좀 구체화할 수 있는 협의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협약은 지방 정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증 연구에 대한 성과물이 이제 발생되면 이 성과물을 지자체에 우선은 이관하는 걸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연구 종료 5년간 성과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의 의무를 가지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정광호 연구관님께서 농촌진흥청 R&D 사업 소개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서 사업기획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연구관 정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2026년도에 새로 런칭을 하는 신규 사업과 그리고 계속 사업 중에서 신규로 과제 기획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1월 첫째 주에 대전 DCC에서 각 사업별로 담당 팀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사업 과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좀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저희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요. 예,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6년도에 저희 농촌진흥청의 총 예산은 1조 1,857억 원 정도가 되고 그 중에 R&D 예산은 6,608억 원 정도로 25년 대비 8.4%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저희 청의 그 R&D 사업을 통해서 나온 성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유인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R&D 혁신 전략이라고 해서 3대 전략 그리고 10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주요 R&D를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저희 신규 사업 및 과제도 같이 기획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은 고유 연구 사업, 그리고 공동 연구 사업, 지역 농업 R&D 지원 사업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 연구 사업은 저희가 저희 농촌진흥청이 중앙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R&D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있는 농업연구관들께서 추진하시는 그 과제가 고유연구과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공동연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런 그 협력 체계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연구개발 사업의 그 주요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그 저희 농촌진흥청 또는 아이리스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산에 관련돼서는 통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총 이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산기술 혁신, 두 번째 생명자원 보존 및 활용, 그다음에 기후 질병 재해 대응, 식품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 조성, 총 5개 중점 분야에 올해 같은 경우는 6,600억, 그리고 신규 투자는 520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모는 14개 사업 110과제 565억 8천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모 유형은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 일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 일정은 저희 12월 말일 날 전체 공고가 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선정평가는 2월과 3월 중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첫 번째 1차 서면평가, 그리고 2차 발표평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이전에 그 최종 선정자가 발표가 되고, 협약은 4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출연금을 순차적으로 협약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받으셔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그 아이리스 다른 부처랑 공통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촌진흥청의 경우는 사전검토, 그다음에 1차 평가, 2차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서면평가에서는 1차 평가는 온라인 서면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리스 상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경쟁률이 4대1 이하인 경우에는 2개 과제를 선정을 하고요.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과제의 경우는 3과제를 선정을 해서 2차 발표평가, 대면 발표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1차 평가에 나왔던 점수 30%, 그리고 2차 대면 발표평가에 나온 점수 70%를 반영을 해서 합산해서 최종 점수를 산출하고, 가감점이 있으면 적용을 해서 최종 과제 선정 경과를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능형 농업 로봇 핵심 기반 기술 개발로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환경 특성 및 효율적 농작업 수행을 위한 농업 로봇 기반 기술 및 지능형 농작업 요소 기술 개발로 농업의 생산성 및 정밀성, 그리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농림식품부에서 자세하게 그 응모 방법이라든지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 및 웨어러블 편의 장비 기술 개발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요. AI, 빅데이터, IoT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맞춤형 건강 안전관리 기술 개발, 그리고 농업인의 그 생명보호 및 안전한 농업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농업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 편의 장비 개발 및 실용화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행동 예측 기반 농작업 보조 웨어러블 장치 개발, 그리고 농업기계 주행 안전사고 예방 및 스마트 작업 안전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고, 자유공모 과제로서는 그 주제만 주어졌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농작업에 하는 농업인의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편의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총 4개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데이터 기반 농업 관측을 위한 위성 영상 활용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올해 예상으로 올해 그 농업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내역 사업에 2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농업위성 활용 주요 농작물 관측 기술 개발 및 고도화, 그리고 농업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농경지 이용 및 시설 변화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두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5년간 지원되는 과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AI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도서부터 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에서는 총 11개 과제, 3개 내역에 총 11개 과제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제는 26년도, 27년도 2년간 진행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지작물 생육진단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 개발의 6개 과제, 그리고 AI 기반 작물 생육 지표 계측 및 생체 센서 연계 융합 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설 원예 작물 생육 진단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 개발 두 번째 내역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작물 생육 진단 예측 개방형 농업 AI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관련된 자유 공모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표준 기반 농업용 개방형 AI 플랫폼 개발 및 활용 이 세 개의 내역 사업에서 총 11개 과제가 신규 공모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투경작물 유래 천연활성 바이오 소재 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정밀농업 및 융복합 기술 활용, 또 고부가 그린바이오 소재 발굴 등 농생명 자원의 신가치 창출 및 바이오 농산업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6년도부터 30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두 개의 내역 사업에서 총 6개의 신규 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연활성 바이오 소재 생산 최적화 기술 개발. 두 번째, 식물세포 기반 고부가 기능성 소재 대량 생산 원천 기술이 개발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내역 사업에는 합성 생물학을 활용한 목표 소재 생산 극대화 및 식물세포주 개발을 주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신규 사업입니다. 대체 단백 특화 시장 맞춤형 원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올해부터 5년간 지원하는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개의 내역 사업에서 총 11개의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소재화하는 6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내역 사업에는 특별히 단백질 중에서도 곤충 단백질을 활용해서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을 소재화하는 5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 작물 활용 기술 개발로 본 사업은 극한 기후변화 대응형 생명공학 작물의 육성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종자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LMO 국가 안전관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인 농림축산업용 LMO 국가 안전관리입니다. 여기에는 농업용 LMO 위해성 심사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을 하고 LMO 작물 재배 환경 안전 관리를 개발하는 등 4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내역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 신작물 육성 평가에는 글로벌 시장용 기후위기 대응 고부가 슈퍼종자를 개발하는 과제를 메인으로 해서 3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사양 최적기술 개발 및 고도화입니다. 본 사업도 30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개의 내역 사업에 8개 과제 총 3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법정 업무로 되어 있는 한국 가축 사양 표준 5차 개정판 발간 및 6차 개정 연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축종별로 신규 사료 자원 소재를 선발하고 사료 가치 평가 및 이용성 향상 기술 개발, 그리고 자유 공모로서 사료 이용성 향상을 위한 축종별 정밀 사양 혁신 기술 개발을 포함하는 총 8개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축산자원 활용 탄소 중립 바이오 융합 기술 개발입니다. 이것도 26년도서부터 30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가지 내역 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기반 구축. 두 번째, 축산 분뇨 처리 다각화 촉진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내역 사업에 있는 과제명을 보시면 HDO 공정, 그다음에 수열 탄화 공정 등
그 농업에서는 좀 약간 생소한 그런 공정을 활용을 해서 바이오 오일 계질을 개발하는 기술, 그다음에 가축분해 고체연료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총 6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20년도서부터 27년까지 이제 계속 사업으로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총 7개 과제는 그 내년까지 지원하는 2개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4개의 그 내역 사업에서 총 7개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 부분 생산 한동 변동 예측 및 평가. 두 번째 기후 적응형 농축산 재배 사양 기술 개발 등 4개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보면 국제표준 LCA 기반 구축을 통해서 저탄소 농축산물의 기업 ESG 연계와 탄소 국경세 대응 연구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그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1번째입니다.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요 작물의 국경 이동성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예찰 기반을 고도화하고 확산 방지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 유입 전 관리 및 대응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사업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올해부터 30년까지 5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개의 내역 사업에 2가지 과제로 크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작물, 두 번째는 원예작물에 관련돼서 이동성 해충의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방제 기술을 개발하는 2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번째 신규 사업입니다. 국가농업환경 종합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환경자원의 변화 분석을 통해서 정책 투입 후에 평가, 환류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간 지원될 예정이고요. 총 2개의 내역 사업에 총 15개의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변동평가 기술 개발에서는 농경지의 토양 화학성, 물리성, 미생물, 잔류 농약 등등의 모니터링 및 변동평가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10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역 사업은 농업환경보전 정책지원 기술 개발 사업, 내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내역 사업은 공익지불제 그리고 농업환경 보존 정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그리고 기후와 토양을 고려한 작물 모형의 비료 사용 처방 기술을 고도화하는 그 자유공모 과제 등 총 4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AI 기반 생체 정서 반응형 치유 농업 활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유 농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맞춤형 정서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 농업 융합 플랫폼 구축으로 정서 건강 진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활동 치유 효과의 AI 다차원 분석, 두 번째 AI 기반 인간과 반려식물 상호작용 및 심리 케어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소 그 농업 R&D 쪽에서는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1월 첫째 주에 시행한 저희 과제 그 상세 설명회 때 가장 그 문의가 많고 그 참석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과 호응을 해줬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농업정책 지원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총 14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2개의 내역 사업에서 총 15개의 신규 과제를 런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농업 생산성 증대 기술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고랭지 여름 배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스마트 최적 시비 관리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제와 그리고
비슷한 그 고량지 여름 배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기반 정밀 병해 방제 시스템 개발의 과제, 자유 공모로 구성된 과제 등 총 12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대응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항공운송 대체를 위한 한국형 고효율 선박 운송 기술 개발, 그리고 수출국 맞춤형 피오필름 현지화 기술 개발 및 수출 기반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계속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한 개의 내역 사업 글로벌 표준화 협력이라는 한 개의 내역 사업 총 4개의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좀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4개의 과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성격이 좀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랙터용 부착기 표준 기술 개발, 농식품의 국제 식품 분류 및 신규 등록, 안정성 기준 규격 표준 기술 개발, 그리고 농업용 전자통신 국제 표준 기술 개발 등 총 4가지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 이상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구성을 한 총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광훈 연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사전 질의 들어온 것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사전 질의에 관련돼서는 2가지가 들어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과제에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 과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RFP에 보면 저희 이제 정량적 성과 목표, 그리고 정성적 성과 목표, 그다음에 성능 지표 등이 3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량적 성과 목표에 대해서 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걸 단기간 5년 또는 그 단계 평가 2+3 또는 3+2년 내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정량적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해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정량적 성과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업을 연구개발 계획서를 하시면서 이 정도는 달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예상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량적 성과 목표를 그렇게 담은 거는 총 연구비 대비 이 연구에서는 그 연구 과제에서는 그 정도의 정량적인 성과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과제 상세히 계획을 하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100% 반드시 담아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 정도로만, 참고사항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번째입니다. 출연금 사용에 관련돼서 회의비 관련돼서 저희 청은 연구비 관리 지침에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요게 이제 가칭, 속칭, 김영란법 여기서도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느냐, 언제 반영이 될 예정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상향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규정을 바꾸는 작업 중에 있고 올해 2분기 정도에는 그 규정을 바꿔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청 순서입니다. 산림청 R&D 사업에 대한 김지훈 연구사님의 발표에 앞서서 산림청 홍보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숲이고 나무였던 사람. 딸이요? 좀 어려워요. 한창 예민할 때라서 그런지. 아빠랑은 원래 좀 어색해서 대화를 많이 안 해요. 이제는 익숙한 거죠.
전 아빠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결제하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나 이거?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한테 물어봐. 그게 빨라. 그리고 방에서 공부할 때 자꾸 노크하지 마. 그 방해됐지? 그래 미안해. 어제 말린 감 잘 먹었어. 갔다 올게. 딸. 아빠 나 공부 중. 이따 얘기해. 혹시 이거 한 번만 봐줄 수 있나? 진짜. 왜? 아 미안 방해됐지? 아니 이게 더 이상 물어보는 게 안 돼서 이게. 더 많이 물어보려면 돈 내야 돼. 설정해서 업그레이드 할. 그냥 내가 해줄게. 뭘 이렇게 많이 물어본 거야? 아빠라는 이름은 그 나무처럼 비바람 맞으며 날 꽃 피우게 했네. 내가 커버린 만큼 배고파? 조금씩 작아지셨네. 아, 이거 딸이 사준 샴푸거든요. 오늘은 아빠가 가고 싶다고 한 곳 가보려고요. 채원아,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라 불에도 이게 강하고 또 강철처럼 튼튼하대 이게. 아, 정말? 그래서 이 나무를 쇠나무라고도 부른대. 이게. 아빠 공부했어. 우와. 우리의 삶에 깃든 익숙함. 그 익숙함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수필한 익숙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일의 기술과 제품을 이어주는 연구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기술을 만듭니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정책과 임업연구사 김재훈입니다. 아까 홍보 동영상 보셨는데 그 감말랭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말랭이를 담고 있던 접시도 그 목재로 그 만든 제품이고요. 그 샴푸도 그 산림에서 나온 그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해서 두피에 좋은 그런 샴푸고요. 뭐 목재도 저희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라고 그 적층으로 교차해서 만든 그 목재인데요. 이제 그 건축 구조재로서 그 굉장히 강성을 굉장히 높인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청 R&D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영상 관계로 조금 그 내용을 줄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산림청에서는 그 저희가 산림정책과에서 R&D 전체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그리고 제오차 산림과학기술 제오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 의해서 R&D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소속 R&D 체계가 산림청 밑에 소속 연구기관이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이렇게 2개 기관이 있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출연연구 개발 사업을 저희 산림청 본청과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1940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49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수목원은 1999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출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656억 원으로 25년 대비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이 있는데요. 3개는 신규 사업이고 2개 사업은 계속 사업에서 신규 과제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총 출연연구 개발 사업 규모는 주요 R&D의 경우는 614억 원이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산림 분야 그린바이오 가치사슬 기술 개발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인력은 기능성 검증하는 거 7개 과제, 그 다음에 원물 양산화하는 과제가 7과제에서 총 1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은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 개발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 기술 지원 사업이랑과 유사한데요. 먼저 특허 중에 이종 분야 특허, 즉 산림 분야 특허랑 다른 특허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데서 사업을 기획하는 데 한 1년 정도, 엄밀히 말하면 9개월입니다. 9개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여기서 SBIR 방식을 통해가지고 상위 50%만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총 6개 과제 중에 3개 과제만 나중에 사업화로 해서 약 2년 24개월 동안 사업화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 분야 우수 특허를 대상으로 똑같이 9개월 동안 사업을 기획한 다음에 단계 평가를 거쳐서 6개 과제 중에 50%인 3개 과제만 24개월 동안 50%인 3개 과제만 24개월 동안 과제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의 경우는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입니다. 임도 노선 및 선정 관련된 설계 디자인 쪽 기술이 과제가 4과제고요. 그 다음에 임도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쪽 내용이 4과제, 그래서 총 8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푸드테크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생산 제조 혁신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근류, 그러니까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 예를 들면 도라지 같은 그런 식물에 대해서, 그런 임산물에 대해서 수학 제조 제조류가 그런 장비를 개발했는데요. 이번엔 수신류입니다. 예를 들면 밤, 호두, 대추 같은 임산물을 대상으로 수학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과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과제는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좀 육안으로 등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품질을 자동 등급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산 재활용 목구조물 혁신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년도에 목재로 건축, 그러니까 12층, 13층 이상의 목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제를 만들었었는데요. 그에 대한 요소 기술, 예를 들면 부재, 그 다음에 내화, 에너지 모니터링 같은 그런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먼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린바이오 가치사슬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고요. 총 예산은 364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26년은 57억 원이고 현재 과제 수는 14개입니다. 1내역 같은 경우에는 생명 소재의 기능성 임상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내역 같은 경우에는 혁신 성장 거점,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전국의 4개소에, 그러니까 옥천이랑 그다음 아주, 진주, 춘천에
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랑 연계를 해가지고 표준화 생산 기술 개발인지 임산물에 대해서 어떤 약효가 예를 들면 헛개나무 같은 게 있을 때 헛개나무를 좀 대량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 이럴 때 표준화로 어떻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가 그런 대량 내용입니다. 산림지식재산 유력화 기술 개발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림 특허와 산림 분야 특허와 다른 분야 특허를 결합해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요. 상위 전문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상위 50%만 우수 과제 상위 50% 우수 과제만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내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 우수 특허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SBIR 방식을 통해서 상위 50%만 지원하는 그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인 사업 기획은 9개월이고요. 2단계인 우수 과제 지원은 24개월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임도입니다. 임도는 그 29년까지 총 125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은 임도 노선 선정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임도망을 배치한다거나 임도망 안에서 임도 노선을 어떻게 선정한다든가 그런 데 대해서 최적화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는 임도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나 최적화 이런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업 현장 맞춤형 푸드테크 기술 개발입니다. 29년까지 총 124억 원이 지원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그 수신료입니다. 밤, 호두, 대추 같은 그런 수신료에 대해서 수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수확하느냐, 그리고 적재를 해서 비정량 산지에서 어떻게 이제 주행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케어푸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리 임산물인 이제 산양삼에 대해서 품질 등급, 그러니까 품질 등급을 자동화하는 AI 모델을 개발해서 추후에는 이제 이미 이런 데이터 기반을 해서 산양삼 등급 제도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 내용입니다. 국산재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총 114억 원인데요. 이 중에 이제 올해 신규 과제 수는 총 6개 과제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 구조 부재 에너지 기술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 봐 가지고 그게 기술된 개발들이 실제 그 성능을 발휘한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R&D 사업 절차는 그 혁신법에 따라서 다 되기 때문에 세계 저희 농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부처와 같은데요.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술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 분야를 도출하게 되면 사전 기획 분야를 도출하고 기획 연구를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제 1월부터 기재부 중기재정 심의를 받고 3, 4월에 사장하는 컨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5월에 과기정통부 심의를 받고 8월까지 기재부 심의를 받아서 12월에 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부처 동일하게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출연하는 데 과제 선정 절차는 위와 같고 저희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23일에 처음에 공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인 1월 22일 14시까지가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늘 저녁에 좀 접수 마감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이제 내일 오전에 되면 시스템이 과부하 걸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14시까지 접수가 안 되면 이제 노력하시는 게 이제 거품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 참여 방법 이런 부분은 지금 보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 임지영 사무관님 모시고 현장에서 들어온 질의와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농림축산식품부 임지영입니다. 사전 질의하고 현장에서 질의 들어온 거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제
그 사전 질의 주신 것 중에 뭐 그 살균 처리 관련해서 이제 뭐 수은 자외선 램프가 이제 그 제조가 금지되어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고부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에 식품 품질 안전 내역에 저희가 지금 뭐 전자빔이라든지 마이크로파라든지 이런 살균 기술을 지정 공모를 좀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유 응모 과제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기술 개발을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뭐 HMR이나 뭐 고령친화 우수 식품에 대한 정부 대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런 시장들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K푸드 관련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대형 과제로 지원하는 과제가 올해 나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질의 주셨는데 혹시 슬라이드를 좀 하나 띄울 수 있을까요? 그 저기 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관련해 가지고 협업 과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렵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공고문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협업 과제 목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협업 1위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자료에 책자 가지고 계시면 26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는데 그 자율 트랙터 군집 협업 기술 개발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첫 번째가 이제 부가 무인 자율 트랙터 간 다중 협동형 제형 기술 개발 이렇게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총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의 과제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율 주행 및 자율 작업을 위한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청이 ISO 18497 관련된 표준화 기술 그리고 기술 검정 표준화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는 방법이 우선은 이제 농식품부 2개 과제는 그 공고문에 보시면 농식품부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이 별첨 1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양식에 맞춰서 우선은 각각 과제에 대해서 연구 책임자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청은 별첨 2에 농진청의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청 ISO 18497 그리고 기술검정 표준화 연구 각각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저희가 아랫부비상에 총괄 연구 과제에 대한 핵심 목표 성과 연구 내용이 예를 들면 부 1, 부 2, 청 1, 청 3, 청 4에 대한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되어 있고요. 핵심 성능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괄 연구 계획서가 공고문에 별첨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그 양식에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연구를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총 5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총괄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 그 계획서를 이제 각각 연구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의 연구팀에게 주셔가지고 각각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청 협업 과제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부분은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부 R&D 사업과 청 R&D 사업이 따로 있고요. 부 사업에서도 각각의 과제들이 개별 과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 2개, 청 4개, 4개의 각각의 과제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는 거고요. 그럼 그 4개의 각각 과제는 농식품부 R&D 사업이면 농식품부 R&D에 맞는 연구개발 계획서, 청 과제는 청에 맞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럼 이 4개의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총괄 연구 계획서, 협업 연구 과제 계획서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만 작성하셔서 4개의 연구 기관이 각각 공유하셔서 같이 접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계획서를 각각의 연구개발 계획서 하나와 컨소시엄이 같이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협업 연구 과제 계획서 2개를 4개의 모든 연구기관이 동시에 접수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상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발표 자료나 R&D 사업 공고문에 보시면 담당자들 연락처를 다 병기해 놓았습니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